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빠르게 외출 메이크업을 하면서 반영구 궁금한 질문 같은 거를 조금 말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런 거 알려주시면 앞으로도 또 대답해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외출하려고 화장하는 중이고 피부까지는 됐거든요. 눈썹을 차례. 눈썹 그릴 때 반영구 문신 하고 나면 이제 화장하고 나서 파운데이션 같은 거 묻으면 문신이 좀 흐려져가지고 다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꼭 파운데이션에 비비 바르고 눈썹 부분을 좀 면봉으로 닦아가지고 이렇게 눈썹이 좀 보이게 한 다음에 파우더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을 그려야 눈썹 모양이 제대로 나옵니다. 저는 파우더는 요거 모공 파우더, 그냥 가지고 계신 아무 파우더나 쓰셔도 돼서 파우더로 눈썹을 좀 죽이고, 그다음에 펜슬. 문신이 되어 있어도 이런 꼬리 같은데 좀 날렵함은 화장했을 때 느낌으로 빼주는 게 낫거든요. 그거를 문신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윗낯이 좀 길어지는 눈썹이 돼가지고 진짜 조금만, 엄청 조금만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안 한 거? 약간 두께랑 길이가 달라. 첫 번째 질문은 눈썹 반영구 하면 진짜 짱구 눈썹 되나요? 그러니까 반영구를 하면 아무리 연한 색으로 해도 일주일간의 진해지는 기간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떤 분은 짱구 눈썹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이 정도는 나는 짱구는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냥 조금 신경 써서 눈썹 그렸네 정도? 조금 오늘 좀 신경 써서 눈썹을 그렸구나 하는 정도로 조금 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화장을 너무 안 하고 문신했으니까 그냥 민낯으로 다녀야지 하면은 눈썹만 되게 신경 쓴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체적으로 화장을 좀 하라고 말씀드려요. 아이라인도 그려줍니다. 저는 아이라인도 점막까지 다 문신이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딱 꼬리만 떼거든요. 확실히 점막을 아예 안 그리고 꼬리만 그리니까 문신이 훨씬 편해요. 왜냐면 지워지지를 않으니까, 점막 부분이 번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처럼 점막이 좀 내려와 있거나 나는 눈화장이 진짜 많이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점막 아이라인 문신 진짜 빠르게 꼬리도 살. 두 번째, 자연 눈썹이랑 콤보 눈썹 처음이면 뭐가 더 좋아요? 저는 처음이면은 보통은 자연 눈썹을 추천드리는데, 자연 눈썹에 적합한 케이스가 있고 콤보 눈썹이 더 적합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또 처음이라서 무조건 자연 눈썹만 추천드리지는 않고, 이제 콤보 눈썹이 필요한 케이스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은 콤보 눈썹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조금 연하게 해보시고 리터치 때도 콤보로 바꾸실 수 있으니까 리터치 때 콤보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자연 눈썹을 하시면 거의 대개는 다 리터치 때 콤보 눈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화장으로 좀 조절을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어쨌든 화장을 덜 하려고 문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콤보 눈썹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콤보가 이렇게 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많이 하는 추세니까. 리터치는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망하나요? 리터치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리터치는 이제 이게 사람 손으로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만 하는 좀 비대칭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관리하다가 조금 이런 부분이 좀 빨리 빠져서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과정이 이제 서비스 영역인 거지, 꼭 리터치를 꼭 해야 반영구가 완성이다 이건 아니라서 나는 지금 1차 했는데 되게 만족스럽다 하면 리터치는 꼭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조금 시술할 때 고객님은 리터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리터치는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전문가가 봤을 때 시술 자체의 문제보다도 약간 피부 타입이라든지 이 고객님이 원하는 정도까지 한 번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겠다 이런 경우는 리터치까지 보고 시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리터치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은 그럴 때는 그냥 리터치를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필수는 아니라는 거. 왜냐면 리터치 때문에 리터치 때문에 유지기간이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 그냥 진해지니까 더 오래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리터치 해봤자 뭐 한 달 뒤, 두 달 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피부는 같은 층에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봤자 한 달이라서 리터치를 한다고 해서 막 진짜 막 3개월, 4개월 더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다만 한 번 더 시술하니까 색이 진해지니까 더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래서 리터치 때문에 유지기간은 차이가 없다는 점. 입술 문신을 하면 색이 너무 진하게 남나요? 입술 문신은 보통은 2번에 걸쳐서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입술 문신은 고객님들이 느꼈을 때 이거 너무 진하다 할 만큼 남기려면 2번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했을 때는 진하게 남지 않지만 근데 이제 한번 해보고 나서 입술 문신은 좀 탈각률이 높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점막이라다 보니까 조금 눈썹이랑 이런 데랑 다르게 조금 확 지워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확 진해져 있다가 연해지니까. 그래서 많이 흐려진 것처럼 보여서 한 번 하시고 두 번째 엄청 진하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두 번째가 훨씬 잘 남아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 하시면 입술은 안 그래도 원래 좀 붉잖아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 하시면 화장을 안 했는데도 입술만 되게 새빨갈 수 있으니까 또 요즘 트렌드는 또 그런 트렌드도 아니라서 조금 자연스럽게 하는 게 추천드리고 어쨌든 답변은 진하게 남지는 않는다. 다만 완전 레드립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좀 입술 진하게 칠하니까 워낙 혈색이 없으니까 연하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진하게 남길 수는 있다. 스킬적으로. 입술색이 어둡거나 보랏빛이면 원하는 컬러가 바로 나오나요? 아니요. 어둡거나 보랏빛이면 한번 중화라고 해서 이제 입술색을 다시 약간 안정화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보랏빛 위에는 어떤 색을 올라도 보랏빛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셀로판지 같은 거예요. 밑에 이제 어떤 색이 있으면 그 위에 어떤 색을 입혀도 계속 이렇게 그 빛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 않고 어떤 색을 올려도 되게 묘하게 약간 탁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중화라고 해서 약간 그 보랏빛을 한번 바꾸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보라색 입술도 그렇고 조금 거무죽죽한 입술도 그렇고 약간 입술 테두리가 띠처럼 좀 둘러져 있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입술 중화를 꼭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입술 중화랑 컬러 작업이랑 하루에 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리터치를 꼭 하셔야 되는 게 그게 어떻게 남아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중화하는 날은 색깔을 진하게는 못 넣고 색깔을 진하게 넣는 날은 중화를 그렇게 진하게 못 넣어요. 왜냐면 밝은 색이랑 진한 색을 같이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이제 플랜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어라인 반영구는 머리 심은 것처럼 보이나요? 선기법으로 하면은 조금 그 심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문신이기 때문에 한번 하고 나면은 조금 그 선이 조금 자연스럽게 안착되고 나면 그 머리털 같은 느낌은 좀 덜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파우더로 채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긴 해요. 쿠션. 그래서 이게 여기 M자 라인 같은 데는 고객님이 봤을 때 직접 보이니까 진짜 머리카락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머리 윗속 완전히 이제 안쪽은 못하지만 얼굴에서 보이는 페이스 영역? 페이스 라인 그 영역까지는 진짜 머리카락처럼 할 수는 있어요. 두피 SMP랑 헤어라인 반영구는 뭐가 달라요? 두피 SMP는 여기 정수리, 여기에 진짜 숱이 없으신 분들 있죠. 두피 자체에다 시술하는 거. 헤어라인 반영구는 얼굴에서 헤어라인 연결되는 두피에다 하는 거. 그래서 헤어라인은 얼굴에 닿아 있는 영역이고 두피는 SMP는 여기 두피에 닿아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색소도 완전히 다르고 쓰는 층도 다르고 주입되는 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지 기간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고객님이 고민이신 부분을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교살 반영구는 진짜 애교살이 생기는 건가요? 진짜 애교살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애교살이 그렸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전 영상을 보면 애교살이 되게 평평하게, 물론 애교살이 있긴 있지만 평평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제 화장할 때 애교살을 꼭 하는 게 중안부가 짧아 보이니까 애교살을 꼭 그리는데 어쨌든 이게 약간의 문신으로 그림자를 좀 만들어주면 내가 이제 봤을 때 조금 그게 음영 차이가 더 나 보이니까 조금 더 깊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약간 튀어나와 보이긴 하지만 사실 애교살은 부피감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통통함을 양쪽 대칭을 맞추고 싶다. 그거는 불가능. 그냥 원래 있는 데서 약간의 그 영역을 좀 표시하고 싶다? 그거는 가능. 그래서 막 내가 대칭을 정말 맞추고 싶어서 나는 여기를 조금 더 통통하게 해줘. 이거는 안 돼요. 원래 애교살이 있으셔야 돼, 그러면. 근데 원래 있는데 그걸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다. 반영구 하기 전에 가장 많이 체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었어요. 이거는 그 유튜브 영상들도 보면 그렇고 아이고 너무 하얘졌네. 하이라이팅을 좀 넣어줘야 좀 얼굴에 입체감이 보이거든요. 반영구 하기 전에 많이 체크해야 될 거는 제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돼요. 이전 영상들 가시면 제가 1번부터 5번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해야 될 거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반영구 샵 고르시는 기준 정하시면 되고 가장 근데 큰 기준은 유명하다고 가는 것보다는 그 유명한 데가 왜 유명한지 봐야 돼요. 왜 유명해서 이 샵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리고 뭐를 잘하고 그리고 그게 나랑 맞는지. 이게 아무리 유명하고 잘해도 나랑 결국에 취향이 맞지 않거나 이러면 결국에 나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취향을 봐야 돼요. 내가 예뻐 보이는 곳. 뭔가 친구가 해서 여기가 잘한다 그래서 가는 것도 사실 성공할 수 있지만 물론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내 취향이라는 거. 그래서 내 취향이 잘 맞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 원장님이 좀 잘 해줄 것 같다 하는 데를 가시는 게 반영구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장을 할 때도 중요한 게 음영이거든요. 조금 내가 작아 보이고 싶은 데는 작아 보이게 하고 좀 나와 보이고 싶은 데는 나와 보이게 하는 음영을 잘 잡는 게 화장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반영구도 똑같아요. 반영구도 이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예뻐 보이는 여기를 좀 강조하면 예쁘겠다 하는 것들은 좀 살려주고 여기는 조금 부족해서 여기는 좀 보완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은 보완을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잘 보는 시술자가 결국에는 시술을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눈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샵이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취향. 아무리 잘하는 샵도 나랑 이제 취향이 다르면 결국에는 남이 봤을 때 아무리 예쁘다 그래도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거는 사실 불만족스럽게 되는 요인이니까 그럴 때는 조금 내 취향을 찾으시면서 가시면 돼요. 진짜 어려운 게 미용은 완전히 개인의 영역이라서 친구가 엄청 잘 됐다고 해가지고 그 샵을 가도 나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오히려 시술할 때 조금 저는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막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결과가 진짜 잘 나와요. 왜냐면 니즈가 확실하다는 건 그거에 대한 본인의 그 하고 싶은 것도 확실하다는 거라서 해드리는 입장에서 되게 하기도 편하고 근데 이제 너무 근데 궁금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잘 모르니까 시술을 받으러 오신 거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니까 좀 궁금할 수 있고 내 얼굴에는 나는 이렇게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다른 게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좀 생각해 오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장할 때도 엄청 저는 음영을 많이 잡거든요. 약간 들어가 보이는데 좀 잘 눌러주고 약간 나와 보여야 되는데 좀 잘 나오게 하는 그런 화장을 또 잘 좋아하기 때문에 반영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반영구도 예쁜 거를 강조하고 메이크업 했을 때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옛날에 메이크업을 되게 오래 했으니까 메이크업을 했을 때부터 메이크업 할 때는 항상 이런 거를 신경을 쓰고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반영구랑 연결돼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반영구도 진짜 자연스럽게 못해서 진짜 같이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걸 잘 보셔서 샵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입술 반영구 다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진짜 투명 립밤만 발랐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요즘 오버립이 또 유행이니까 살짝 오버립을 해줍니다. 이것도 너무 과하면 진짜 얼굴에 안 예쁘게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버립을 살짝 했지만 그래도 진짜 연하게 해놓은 상태여서 메이크업 할 때는 살짝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볼터치만 하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반영구 해놓으면 사실 메이크업 할 때도 엄청 막 디테일하게 안 해도 되니까 그거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반영구는 평생 가는 건 아니라서 한번 하고 좀 흐려질 때쯤 다시 하시면 더 예쁘게 유지하실 수 있고 욕심만 안 부리시면 돼요. 너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진짜 평생 가게 해주세요는 절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조심하시면 되고 이제 머리까지 다 하고 왔는데 머리까지 다 하고 왔고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반영구는 메이크업을 조금 더 쉬울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이다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반영구를 하고 나서 메이크업 할 때 꿀팁 같은 것도 다음번에 한번 다시 메이크업 하면서 찍어보도록 감사합니다. 끝!